자, 조금 시간이 지체했습니다. 16- 이게 아니죠?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아까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딴 데 두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죠.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쵸, 다 어렵지 않은데 길이는 또 조금 되네요. 일단 뭐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좀 다른 것부터 시작하는 게 일단 이것부터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갖다가 이독해서 얘기할 게 있는데 배경 지식으로서 니네 복지 하면은 상식적으로 긍정 개념이요, 부정 개념이요? 긍정 개념이요. 복지라는 건 사람들 갖다가 좀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생활할 수 있도록 well-being, welfare가 되는 거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니까 좋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지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국가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국가가 뭐 기업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의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만해. 나는 그렇게까지 국가에서 돈을 안 받아도 돼. 받으면 좋겠지만 근데 국가가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갖다가 펼친다면 내가 뭘 내야 된다는 거야? 세금을 낸다는 거야.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너네가 학교 다닐 때는 지금이지만 내가 학교 다닐 때 아까 나왔던 그 스칸디나비아 있잖아요. 노르웨이라든가 그다음에 덴마크라든가 이런 나라들 있잖아. 핀란드라든가 이런 나라가 굉장히 좋은 나라였거든. 근데 지금 망했대요. 그럼 걔네 지금 망해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 세금 엄청나게 많다는 거 들어봤어요? 걔네들은 의료와 교육이 무료래요. 병원도 공짜고 대학도 공짜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갖다가 50% 이상을 내는 거야. 내가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내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안 해요. 왜냐면 일을 안 해도 최소한의 생활은 되고요. 병원도 갈 수 있고요. 밥도 주고요. 근데 굳이 내가 뭐하러 일하는 거죠. 물론 걔네들은 자원이 많다 보니까 목재라든가 석유라든가 그러면 연어, 청어 이런 물고기도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버티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걔네 막 망해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복지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첫 번째 배경 지식 그리고 나서 글을 들어가겠어요. 자, 한 서비 설문조사 연구란 뜻도 있고 조사란 뜻도 있는데 보통은 사람들한테 말로 물어보는 게 서비 설문조사가 되겠어요. 한 설문조사에서 막 전화 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화 오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전화 받으면 되게 귀찮아요. 한번 받아볼까 하면 계속 물어보고 미국인들 중에 61%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지지한다. 누구를 지지하는 거야? 정부를. 근데 어떤 정부냐면 spending more on assistance. 지원. 이 assistance가 보조하는 건데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는 거죠. 보조, 지원. 누구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더 많이 하는, 지원하는 게 많이 쓰는 정부를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61%니까 절반이 넘죠. 그러니까 솔직히 설문조사를 갖다가 전화해가지고 먼저 상담원이 전화해가지고 당신은 복지란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주는 내 돈 많이 쓰는 정부를 지지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면 약간 개새끼가 되잖아. 그러니까 지지한다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도 약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나 조금 달라졌습니다. When the same population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인구가 이번에 또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질문이냐면 이번에도 똑같은 질문인데 문장이 조금 복잡하게 whether they supported 그들이 지지하는지. 근데 뭐냐면 더 많은 정부의 돈을 쓴다는 거야. 근데 어디다가 복지에다가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지지하십니까? 정부의 돈을 spend on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랬을 때 이거인지 지지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 받았을 때 오직 21%만이 in favor 찬성하는 in favor. 여러분들 스펠링이 아까도 flavor가 이런 거는 필기하지 마시고요. 아까 flavor가 F-L-A-V-O-R도 있지만 F-L-A-V-O-U-R도 있죠. 이거는 같은 단어예요. 알겠죠? 얘가 미국 애들이 저렇게 쓰고 영국 애들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루머 있잖아요. 루머, 소문. 이것도 미국 애들은 이렇게 쓰고요. 영국 애들은 이렇게 써요. OR이 OUR 되는 건 같은 단어예요. 결국 favor가 우리가 알고 있는 F-A-V-O-R 같은 겁니다. 좀 더 찬성을 한다는 거야. 21%가. 결국 찬성률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단지 뭐 때문에 줄었냐면 이 복지, 웰페어 때문에 준 거예요. 오케이? 일단 웰페어에다가 네모칸을 써주세요.
번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지지하십니까? 정부는 정부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또는 보조에다가 더 많은 돈을 쓰는 정부는 지지하거든. 근데 같은 사람이었어요. 딴 동네 사람이 아니라 이놈들한테 똑같이 물어봤는데요. 그들이 정부의 돈을 복지에다가 더 많은 정부의 돈을 쓰는 것을 지지하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질문받았을 때 오직 21%만 찬성을 했다는 거야. 질문의 내용에서 복지가 추가된 거거든. 즉 다시 말하면 네가 사람들한테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그 개별적인 프로그램이 10부터 몇 가지예요. 그렇지? 괄호 묶어버리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내용 정확해. 예를 들어 such as 가령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이에요. such as 가령 giving financial help 금전적인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인데 장기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 계속 아파. 그런 사람한테 좀 돈 좀 도와주자. 병원비 좀 보조해주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paying for 학교 급식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죠. 근데 누구에 대해서?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야 고등학교 급식비 내냐 안 내냐? 안 내죠. 그쵸? 우리 애들도 안 내는 것 같아. 초등학생도 안 내고 고등학생도 안 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소득이 좀 우리는 무상급식이 전면화돼 있죠. 전체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낮은 소득의 가족들을 위해서 학교 급식에 돈을 지불해주자. 이 정도의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가 되는 거고요. 요 엔드는 병렬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일단 쉬우니까. 요 엔드는 페인과 기빙의 병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픈 사람. 장기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한테 돈 좀 주고요. 금전적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소득이 낮은 조금 어려우신 가정들을 위해서 학교 급식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 주거나.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죠. 이제 너무 이제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막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없는 사람들 애들이 불쌍해. 애들이 맨날 배고프고 하루에 한 끼 먹고 학교 급식만 먹고 집에서는 굶고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가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폭넓게 찬성했어요. 역시 밑줄만 칠게요. In favor of it. 뭐를? 그것들을 찬성했어요. 얘들아 이때의 대문 뭘 가리켜? 뭐에 대해서 찬성했다는 거야? 내가 못 들었어요? 앞문장 569. 야 솔직히 댐을 한 다음에 앞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틀리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댐은 복수거든요. 앞문장이면 it 또는 this나 that가 써야 돼요. 단수 가야죠. 댐 같다는 건 명확하게 어떤 복수 명사를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뭐를 찬성했을까요? 폭넓게? 프로그램즈가 됐어요.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이 됐어요. 프로그램도 M 같은 겁니다. 프로그램에서 M을 한 번 더 쓰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쓸데없이 이제 스펠링을 갖다가 약간 영국 쪽 계열의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이게 또 이제 미국식 프로그램이고요. M 한 번만 쓰죠. M 두 번 쓴 다음에 E까지 붙이는 게 또 이제 영국식 스펠링이에요. 물론 미국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겠지만 취향이라든가 선택에 따라서 그러나 사람들은 찬성을 하거든요. 그러나 네가 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근데 그 복지라는 게 뭘 나타내냐면 refer to가 무엇을 나타내다 무엇을 의미하다 무엇을 나타내고 의미하냐면 those exact same program 그러한 정확히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뭐 했던? 네가 방금 나열했던 You've just listed. 네가 방금 나열했던 바로 그 정확한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게 바로 복지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은 뭐 했다? Against. 아까 in favor는 찬성하는 거고요. Against는 당연히 반대하는이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실험 어떤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뭔가 얘들아 두 가지씩 나온 거 알겠어요? 여기에 but이 나오고 여기에 but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쪽은 찬성 반대? 이 but을 기준으로 위쪽 앞쪽 부분은 한 번 더 읽어드려야 되나? 맞지? 찬성이죠? 근데 뒤쪽은 어때요?
반대가 됐어요. 왜요? 아까는 61%가 찬성했죠. 이번에는 21%가 찬성했죠. 반대한 거야. 여기는 사람들이 폭넓게 찬성했죠. 여기는 그러나 반대했죠. 오케이? 여기 어디죠? against. 그죠?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는 거냐? 앞에 질문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보조를 하는데 돈 많이 쓰는 정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근데 복지에 정부 돈을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뭐냐? 이러한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어때요? 찬성을 해요. 근데 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어때요? 반대를 한다는 거지. 근데 알고 보면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이나 이 복지라는 거나 둘의 개념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은 걸 물어보는데 복지라는 말을 쓰는 순간 사람들의 찬성률이 떨어진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를 보세요. 복지라는 게 정확하게 방금 네가 나열한 똑같은 프로그램을 의미하거든요. 방금 나열한 게 두 개였죠? 뭐예요? 맨날 아픈 사람한테 돈 주는 거, 가정이 좀 가난한 애들한테 급식비 내주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찬성을 해요. 근데 그걸 복지라는 말을 쓰게 되면 반대를 한다는 거야. 오케이? 왜 그럴까? 물론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어른들의 경우에는 좀 이게 느껴져요. 복지라는 말이 약간은 기분 나쁘게 들려요. 뭐냐면 복지라는 말은 언제 제일 많이 사용되었냐면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양쪽 다 나와가지고 복지 뭐 하려고? 표 얻으려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 선거 끝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입 딱 씻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너무 복지를 하다 보면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선거할 때는 졸라 다 해줄 것처럼 다 해줄 뭐 허경영 아저씨 나와가지고 결혼하면 1억씩 준다네. 그렇지? 그럼 나도 재혼해. 어쨌든 간에 아니 솔직히 1년에 한 번씩 결혼하면 되잖아요. 1억씩 받으면 되잖아. 나라도 그러겠다. 니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허경영 씨가 될 리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 복지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 찬성률이 떨어진다는 거야. 결국 봐봐요. 여러분은 약간 못 느끼겠지만 이 복지라는 단어가 뭘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커노테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좋은 단어예요. 좋은 단어. 커노테이션은. 일단 얘를 갖다가 이렇게 알아주세요. 뭐부터 할까? denote부터 할게요. denote. denote와 connote가 있어요. denote는 n이 한 개고요. connote는 n이 두 개인데 얘가 암시하다 이렇게 할게요. 암시하다. 얘가 암시하다고요. 얘는 함축하다. 함축하다. denote가 암시하는 거고요. 얘는 쏘리. 내가 지금 순서를 바꿨더니 머릿속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쏘리 바뀌었어요. 디노트가 명시하다고요. 코노트가 암시하다요. 원래 암시하다와 함축하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뭔가 머릿속에서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디노트는 명시적으로 하는 거고 드러내는 거고요. 코노트가 암시적으로 함축하는 거예요. 쏘리.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거 나왔던 것 같은데 암시하다 함축하다라는 단어가 imply랑 implicate라는 단어도 있죠. 이렇게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connote, imply, implicate가 다 암시하다 함축하다가 되겠어요. 자 됐나요? 그래서 denote와 connote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imply랑 implicate도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당연히 connotation은 명사형이니까 암시 또는 함축이 되겠죠. 그리고 같은 단어는 implication이 되겠어요. implicate 또는 imply의 명사형이 implication인 거죠. 저 단어도 중요한 단어다. implication도. 결국 복지라는 단어는 겉으로 보기는 모르지만 은근슬쩍 그 안에는 부정적인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약간 주워드린 얘기로 because of 뭐 때문에 방식은 방식인데 많은 정치인들과 신문들이 그것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방식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맨날 선거 전에만 복지 부르짖다가 선거 끝나면 입싹 트시니까 저 새끼 또지 이렇게 생겨. 그 다음에 신문의 경우에도 아니 복지를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할 거야? 막 정치를 막 까고 이제 비판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복지는 나쁜 건가? 나한테 불리한 건가? 이런 이미지가 함축적 의미가 생겼다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끝났죠. 근데 이 글의 주제가 복지가 아니에요. 복지에 대한 아까 기본 개념 가지고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이 글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질문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졌죠. 그게 바로 이 글의 주제예요. 그렇죠? 복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 방식에 따라서 복지라는 말을 안 쓰고 물어보면 뭐해? 찬성했죠. 근데 복지라는 말을 쓰니까 반대가 올라갔잖아요. 그게 바로 이 글의 주제예요. 다음 단락부터가 주제가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이네요. 그런 까닭에 framing of a question, 어떤 질문을 뭐한다? 프레이밍을 하는 거야. 프레임이란 말을 현실에서 쓰긴 하는데 구조화라는 뜻이에요. 구조화. 질문의 구조화. 그러니까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쓰여요. 프레임, 뼈대, 구조. 그렇죠? 이 가장자리에 있는 이 틀이 바로 프레임이잖아요. 즉 질문을 할 때 구조를, 프레임을, 틀을 딱 잡고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이런 그 설문 여론조사 기관 있잖아. 걔네를 욕 많이 먹더라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 자체가 돈을 받나 봐요. 그러면 어떤 특정 후보자한테, 물론 큰 기업들은 못하겠지. 나중에 이제 큰일 나니까. 근데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돈 받고 설문조사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A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질문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설문조사 좀 해주세요. 자, 각각의 후보자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A 후보자가 당선되어지면 경제 발전에 얼만큼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보통 그렇다, 보통이다, 좀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4번이요. 이렇게 한다고요. 오케이? 근데 B 후보자가 당선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북한의 군사 위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보통 그렇다, 아니다, 전혀 그렇다, 이런 거죠. 그러면 질문 자체에서 A 후보자 경제발전, B 후보자 북한의 위협. 그러면 일단 듣는 사람 자체가 둘 중에서 누구 쪽으로 호감을? A 쪽으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경제발전 좀 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북한의 위협 좀 위협하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좋은 거고 얘는 나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설문조사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설문조사 기관이니까 믿을만 하겠구나. A를 찍어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질문의 구조예요. 질문 자체를 틀을 잡아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질문의 구조. 이게 주제예요. 결국 질문의 구조화가 아까 웰페어를 내가 내목하셨지만 진짜 키워드는 얘예요. 진짜 이 글의 진짜 키워드는 얘입니다. 질문의 구조화. 복지라는 말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구조화가 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디다가? 이 대답에다. 근데 어떻게? 많은 방식으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나옵니다. 컴마 위치. 또 선행사가 뭔지 여러분에게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 아까 count처럼 matter가 중요하다의 동사죠. 그것이 중요하대요. 뭐 한다면 너의 목표가 진정한 측정, 매조도 오늘 여러 번 나오네. 측정 기준, 진정한 측정 기준을 얻는 것이 너의 목표라면, 뭐에 대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진정한 측정 기준을 얻는 게 너의 목표라면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가 되겠어요. 자, 한 번 더 정리해볼 테니까 이때 which의 선행사 뭘 찾으라는 거예요? 일단 which matters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선행사는 단수일 수밖에 없겠네. wage는 절대 아니라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인지 내용적으로, 문법적으로는 단수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평가를 해야지. 이런 관계대명사의 계속용법은 선행사가 앞이 아니라 멀리 떨어질 수 있고요. 문장 전체일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막 형용사가 선행사일 있고 동사가 선행사일 있고, 아까 투부정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했잖아요.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어쨌든 그런 까닭에 질문을 구조화시키는 것, 내 입맛에 맞춰서 질문의 틀을 잡는 것은 대답에다가 여러 방식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너의 목적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에 대한 진짜 측정 기준을 얻는 것이라면 이게 바로 중요한 내용이다 가 되겠어요. 오케이? 이때 컴마 위치의 선행사는
framing도 되고요. 문장 전체도 되고요. 질문의 구조화라는 게 중요하고요. 질문의 구조화가 사람들의 대답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거죠. 오케이? 여기서는 앞문장 전체를 선택하게. 프레이밍 잡는 것까지는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역시 단수인 거고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이번에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잡으시면, 설마 웨이즈 아래다 썼다고 해가지고 웨이즈를 선행사로 착각하는데 내가 쓰레기 표시를 한 다음에 했잖아요. 질문의 구조화가 대답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죠. 네가 사람들의 생각을 평가하는 그런 진짜 기준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용 가능한 게, 예를 들어서 정부의 복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복지라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설문조사를 할걸? 그런 다음에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너네 왜 하고 있어? 정부의 복지 정책을 찬성한 사람이면 복지란 말을 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야 국민들이 찬성하잖아. 이거 봐 무료급식 찬성하잖아.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찬성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번에 네가 정치인이 말하는 걸 들을 때,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정치인이 또 이런 말 하는 거야. 설문조사가 증명합니다. 뭘 증명하냐면 대다수의 국민들 사람들이 나에게 동의하고 있다라고 증명한다라고 말을 할 때 뭐해라? To be very 조심해라. 바로 아래 있네요. 조심성 있는 뭐 careful을 써도 되겠지만 뭐 alert, 기민한, 조시한, 주의하는 이게 되는 거죠. 조심하네. cautious 뭐지? cautious. 조심해라, 주의해라가 되는 거죠. 왜 주의해야 될까요? 이 정치인이 설문조사를 이용했잖아. 그래서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사람들이 저한테 동의하는데요? 대다수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설문 자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프레이밍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새끼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질문 자체를 만들었을 거 아니냐. 얘가 바보겠냐. 자기한테 유리한 질문 던진 다음에 자기한테 유리한 답을 가야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가 근거로 제시하니까 약간 이제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wary 조심성 있는 조심하는 cautious나 alert 주의해라, careful 해라가 되죠. 결국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의견, 이 글이 복지에 대한 글이에요? 아니에요. 복지는 예시예요. 복지란 말이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 그 많은 차이가 발생했다는 걸 통해서 결국 우리가 질문 자체를 어떻게 프레이밍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가 바로 주제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전반부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중요 문장은 in other words부터 긴 문장인데 어디냐? 왜 안 보이냐? 인정 맞지? 51파이트. 그래서 여기 있네요. 여기 숨겨져 있었네. 여기 in other words부터 오이씨 여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인 정치를 물어보면 찬성하는데 다 합쳐서 복지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찬성을 안 한다는 거죠. 이건 물론 내용적인 예시긴 하지만 그래서 글의 주제는 therefore부터 시작해갖고 think까지가 주제 문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당부 말씀까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마무리할 건데, 뭐 이것까지 꾸역꾸역 걸리는데 결국 8개 했어요. 자, 얘는 이제 또 세금 얘기네요, 세금. 자, 앞에 복지가 나왔는데 이제 또 복지와 반대되는 세금 얘기가 나온 거죠. 복지는 정부가 베푸는 거고, 세금은 정부가 걷는 거죠, 국민들로부터. 자, 세금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도 한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어요. 조금 쉽게, 편하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argue라는 게 당연히 주장하다의 뜻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원래는 논쟁하다, 다투다가 되는 거죠. 논쟁하다, 디베이트, 토론하다. 근데 뭐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을 하냐면 세금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 세금이 공정한 것이냐? 근데 그 세금의 공정성이라는 게 뭐야? whether인지 아닌지. this or that tax 이런 저런 세금이 부자에게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심하게 fall 되어지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를 걷는데 강남에 아파트가 50억짜리 넘으면 10% 뭐 5억 내라 그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한테 돈도 없어 죽겠는데
세금을 갖다가 뭐 소득세를 갖다가 1%를 내라 그래. 졸라 적긴 하지만 아 이것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부산 것도 없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토론과 논쟁이 바로 세금의 텍스가 아니라 텍세이션은 과세입니다. 세금 부과를 우리가 과세라고 하죠. 과세의 공평성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론한다는 거예요. 물론 뻔하죠. 내가 내는 세금은 이제 너무 많은 거고 남이 내는 세금은 적은 거고요. 잠깐만요.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너네들의 그림 그쵸? 버스 시작하죠? 여기부터 나올 리가 없죠. 잠깐만요. 나 수정 좀 했어요. 누가 만든 내가 만든 건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내가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걸 긁어가지고 만드는데 어떻게 이런 조화가 생길 수 있지? 잠깐만요. 이러면 잠깐만요. 세금, 담배 세금 얘기까지가 여기 나온 다음에 그런 행동, 이거죠. 이게 잠깐만요. 내 지문으로 좀 비교를 해볼게요. 끊을 터라도 어디까지 끊어야 되는 거냐면 explicit까지를 끊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자,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에 얘가 이거의 예시죠. 그러니까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모든 세금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다 집어넣네요. 지금 순서별 문제 풀듯이 지금 집어넣는데 맞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말이 되는 거여서 자 맞죠? 그러나 과세, 세금 이거 빼먹었다. 이거 하려다가 지금 내가 다음 문제 보다가 헷갈려가지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저런 세금이 부자에게 또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심하게 해당되어지는지를 갖다가 보통 세금의 공정성이라고 토론한다는 거야. 오케이? 내가 for에다가 밑줄을 쳤는 다음에 내가 해석을 안 했는데 이 impose라는 단어가 있어요. impose 적지 마세요. 내가 저걸 다 바꿔줄 거니까. impose가 뜻이 뭐예요? 세금을 부과하다의 뜻이에요. 세금을 매기다, 부과하다. 그러니까 이때 for on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냐면 be imposed로 바뀌게 돼요. 이거를 필기하시면 되겠어요. for on이 be imposed. 그래서 이런 저런 세금이 will be imposed more heavily. 더 많이 부과되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게 바로 세금의 공정성이 되는 거죠. fairness가 되는 거죠. 내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것들 단어 같은 거는 대충 무시한 다음에 글의 흐름 잡고 요약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세부적인 문장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나 과세의 표현적인 이런 단어를 좀 알려드리겠네요. 이러한 표현적인 차원은 goes beyond 뛰어넘어요. 근데 뭘 뛰어넘어요? 공정성에 대한 토론을 뛰어넘어요. 나 필기 많이 안 할 거니까 책상을 도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칠판을 보시고요. 근데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냐면 beyond에다가 밑줄, to에다가 밑줄. 공정성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간다? 도덕적 판단으로 가요. 근데 어떤 도덕적 판단이냐? 전체적인 구조파가 해드릴게요. 사회가 내리는 판단이에요. 근데 뭐에 대해서 내리냐면 어떠한 활동이 존경과 인정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은 discourage가 막다기 때문에 막아질 또는 억제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가 내리는 도덕적 판단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때때로 이러한 판단은 어떻다? 오늘 나왔던 단어네요. explicit이 뭐였죠? implicit이 암시적인 거였고요. explicit 명시적인 거였죠. 아까 그 전문가의 지식 그게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다고 했잖아. 뭐냐? 세금은 세금인데 taxes, 담배라든가 알코올, 술이라든가 카지노, 도박장에 대한 세금들이 뭐라고 불린다? 죄악세라고 불린대요. sin이라는 게 죄악이에요. 담배, 술, 카지노에 세금이 엄청 많이 붙거든요. 담배값에 거의 한 80%가 세금일 텐데 원가에 비해서 죄악세인 거야. 왜 죄악세라고 불리냐면 그 세금들은 뭘 추구한다?
이런 활동들을 막는 걸 추구하죠. 근데 이런 활동,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면 뭐한다? 해롭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런 활동을 막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걷다가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거야. 세금 있으면 다 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금을 비싸서 못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그러한 세금들은 사회의 부정 또는 부정이라는 게 반대를 표현하죠. 뭐에 대한? 이러한 활동에 대한. 근데 뭐함으로써 계속 칠판 갑니다. 왜냐면 글씨를 내가 가급적 들 쓸게요. 그것들에 참여하는 대가를 증가시킴으로써 돈 많이 들게 한다는 게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야. 담배 피는 걸 마약처럼 아예 불법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담배값을 비싸게 해가지고 필라면 펴라 이게 되는 거죠. 네 돈 나가지 뭐냐, 네 건강이나. 그 다음에 제한은 제한인데 어떤 제한이냐면 세금을 매겨요. 슈거리 소다 탄산음료인데요.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예요. 또는 어디다가 탄소 배출에다가 세금을 매기죠. 근데 그러한 제한이 마찬가지로 뭘 추구한다? 규범을 변화시키고요. 행동을 형성하는 걸 추구해요. 소리. 결국 얘들아 탄산음료 중에서 설탕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탄산음료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건 목적이 뭐죠? 비만과 싸우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당분이 많은 게 비싸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콜라 가격이 우유보다 비싸면 사람들이 콜라 안 먹고 우유를 마실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래도 비만이 줄겠죠.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이 많은 데다가 이제 세금을 매기면 휘발유 같은데 그런 데다가 세금을 매기면 전기 가격은 싸게 해주고 휘발유 가격은 비싸게 해주면 결국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니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에 대한 규범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모든 세금들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텍스 인컴 수입에다가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유급 고용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는 사람들이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급 고용에다가 소득에다가 세금을 매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담배에다가 비싼 세금을 매기는 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담배 피라고 피지 말라고. 근데 그래서 내가 월급 받으면 내가 세금 내거든요. 소득세를 내거든요. 그 얘기는 너 일하지 말라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소득세 내니까 나 일하기 싫어. 세금을 안 낼래. 안 벌고 안 낼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일하는 게 도덕적으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소득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 유급 고용 뭐야?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참여하는 걸 막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죠. 오케이? 마지막 문장. nor 네모칸 nor가 뭐더하기 뭐라고 했더라 내가. 물론 이거 갖다가 여전히 기억하기는 쉽지 않지만 nor는 이게 착각하는 게 not 더하기 or가 아니에요. 얘는 and 더하기 not이에요. 순서도 반대고 접속사가 or가 아니라 and입니다. 그래서 봐봐라. 동사가 나왔죠. is. 일반적인 판매세는 deterrent 억제책, 장애물, 뭐에 대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억제책으로서 의도되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매세라는 게 물건을 판매할 때마다 내가 물건을 판매할 때마다 10%의 세금을 내야 돼. 오케이? 그럼 뭐예요? 물건을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한다고 해가지고 소득세를 낸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판매하는 거에 대한 일반적인 판매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물건을 구매하는 거에 대한 억제책으로서 의도되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no라는 부정어가 나오니까 is 다음에 주어 동사의 도치가 생겼죠. 결국 이건 단지 뭐하는 방식이다? revenue, 세입. 국가의 수입을 우리가 세입이라고 하죠. 세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일 뿐이다. 까지가 되겠어요.
오케이? 쏘리 대충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법과 단어와 문장 구조 같은 걸 한 번 더 해드리겠어요. 하지만 내용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뭐냐면 이 글은 뭐냐면 세금 부과의 목적이에요. 과세, 세금 부과의 목적이에요. 자, 세금 부과의 목적이 약간 주관적이긴 한데 세 가지가 나왔어요. 세 가지. 오케이? 세 가지 잠깐 생각하세요. 어떻게 세 가지일까? 이거 하나 보이네? 그러면 이거랑 또 뭐 하나 보이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하나가 더 있는데 선생님 저는 두 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내신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나씩 더 챙겨야 빵꾸 나는 거 없고 나는 두 개라고 봤는데 선생님이 세 개라고 그러면 세 개를 찾아야 될 거야. 나는 세 개라고 봤는데 선생님이 두 개라고 하면 하나 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미리 찾아놓는 거야. 여러분들이 2번과 3번은 충분히 쉽게 찾을 것 같은데 오히려 1번이 순서상 1번이 오히려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세 개입니다. 첫 번째 뭐다? 고려 공평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본주의지만 부자한테 많이 걷어야 돼? 거지한테 많이 걷어야 돼? 부자한테 많이 걷어야 돼. 그런 다음에 그 부자한테 거둔 돈을 누구한테? 대통령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거지한테 주면 되겠죠. 그러면 뭔가 빈부의 격차가 줄고 뭔가 좀 더 평등한 사회, 기회의 평등 이런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뭔가 명칭까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느낌상 반대, 즉 도덕적 판단이야. 이 행동이 예를 들어서 올바른 행동 아니 기부를 한 사람한테 기부하면 세금 깎아줘요. 왜 그러냐면 공제를 해주는 거야. 기부는 올바른 행동이니까 도덕적으로. 근데 담배 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왜? 그건 올바른 행동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판매세라든가 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단지 단순하게 목적은 뭐죠? 그쵸? 세입 증가가 되겠어요. 오케이. 훌륭해요. 이 정도로 빨리빨리 잡아내면 괜찮죠? 이 글이에요. 이 글. 그러니까 1번이 살짝 그렇게 하는데 원래 세금은 공평해야 되는 거야. 하면 약간 상위 개념일 수도 있긴 한데 공평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세입을 증가하기 위한 거다 까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또 단어도 내가 공지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가 좀 복잡해요. 그렇잖아. 이게 시험 범위도 그렇고 일단 이제 상호는가 좀 깔끔한 단순한데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시험 범위 저번 시험 범위 이번 시험 범위만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 과제는 교재 문제를 갖다가 오늘 이제 광교도 받으셨잖아요. 이해는 이제 지난 시간에 받았고. 근데 교재 문제를 오늘까지 진도를 나가면 16개의 지문을 나가는 거거든. 16지문. 근데 솔직히 한 지문당 16문제예요. 16 곱하기 16이면 몇이냐? 제곱수도 외우고 있냐? 160? 200인가? 그래, 256? 오, 지금 왠지 그런 것 같다. 256 그쪽은 2의 배수니까 그렇겠네요. 2의 제곱이니까 256 너무 많아. 256 너무 많죠. 그러니까 내 바람은 뭐냐면 우리가 또 나중에 복습도 하긴 하잖아. 그러니까 각 지문의 문제를 갖다가 이게 16 곱하기 16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바람직한 건 1번부터 8번 지문까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끊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1번부터 8번까지의 문제를 갖다가 푼다라든가 아니면 각 문제당 뭐 한 2페이지의 문제를 갖다가 푼다라든가 한 페이지에 4문제 들어가 있거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풀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교재 문제를 100% 다 풀어와라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한 50% 정도 이상을 갖다가 문제를 풀고 채점까지 해오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제라는 건 중요 문장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지막 지문은 중요 문장 안 뽑았습니다. 왜냐면 아직 문장 구조 파악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빡센데 일단 광교부터 얘기합니다. 광교가 화요일 날은 뭘 해야 되냐면 화요일 날은 번호 기준으로 단어장 번호 기준으로 331번부터 내가 출제할 때는 내가 문항 기준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외울 때는 번호 기준이 더 편하죠. 336번까지가 화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응? 네? 아니구나. 잠깐만요. 이게
331부터 356번까지 내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이거랑 더 있어요. 뒤에가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절반을 쪼갰거든. 그래서 새로운 번호가 시작돼요. 그래서 1번부터 71번까지. 그러니까 단어장 파일 보시면 프린트 보시면 앞에 356번까지의 프린트가 있고 뒤에 1번부터 또 몇 번까지인가 또 프린트가 있어요. 이거 100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화요일날은 좀 덜 가요. 화요일날 좀 덜 가고 토요일날에 갔다가 한 120개 정도 가갖고 대략적으로 조금 화요일날은 조금 덜 가게. 이게 한 26개 정도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197개 정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72번부터 뒤쪽 부분에 그 다음에 191번까지 요게 광교의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인에 너는 단어형이 화요일날이 너는 그 수특은 끝났어요. 그래서 아닌가? 수특 끝났죠. 그래갖고 너는 1번부터 그 모의고사 단어인데요. 1번부터 109번까지 그게 끝이에요. 109번까지 그 화요일날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2는 한 바퀴를 더 돌아야 되기 때문에 2는 1번부터 수특의 1번부터 108번까지. 근데 이때에는 2는 뜻으로. 그러니까 첫 순환은 스펠링으로 두 번째 순환은 뜻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헷갈리죠? 아니 내가 안 헷갈려야 되는데. 그죠? 광교는 요거 그래요. 산 찍으시면 찍으시고요. 그러니까 과제가 요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주관적이긴 하지만 선생님 저는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문제 풀게요. 그러면 막판에 시간 없어가지고 문제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약간 초벌 구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1단계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복습한 다음에 한 번 더 풀 때는 그보다 좀 더 나아지겠지만 앞쪽이 좀 더 쉽고 뒤쪽이 좀 더 복잡한 문제 나오니까 앞쪽 구를 먼저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됐죠? 몇 시야? 뭐 시간 되네요. 하여튼 별 할 일은 없고 주말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또 클리닉 하러 잘 오시고